사고력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죠. 모든 부모들이 전부 다 관심 있고 모든 학생들도 관심이 많죠.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가슴에 와닿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고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생각하는 능력이고 해결하는 능력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추리와 분석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수학을 예로 들면 수학을 문제를 많이 막 푼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사실 이 사고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생길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경험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빨라요. 어떠한 경험을 우리가 직접 해보고 거기서 시행착오를 하고 또 망쳐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이 결합이 돼서 이것이 바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빠른 시간에 단시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고등학생들이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사고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포기해야 됩니까? 사고력은 잊어버려야 됩니까? 이런 식의 질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책을 읽어라. 자, 그래서 미국의 수학과 한국의 수학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수학은 분석, 애널리시스라고 하죠. 분석을 평가하는 게 위주로 되어 있는 수학이고요. 한국 수학은 솔루션, 문제를 푸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미국의 수학이 훨씬 좋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이 사고력이 저하된다고는 하고 그렇게 있지만 우리는 수준이 미국과 달라요. 미국 학생들과 수준이 다르고 그런 분석을 하는 미국 수준의 수학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주면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변별력이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100점 맞고 전부 다 90점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려운 문제를 풀게끔 어렵게 진행이 되다 보니 지금같이 수학에 교육에 문제가 있다, 수학이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사고력이나 이런 분석이나 이런 거에 대한 포커스가 수학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냥 숙달, 숙련 이것이 전부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수학도 외워서 문제 풀어도 어느 정도는 나온다. 이런 소리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패턴이 비슷한 류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 안 되면 그냥 문제를 다 외워버려 라는 식으로 공부했던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학 능력 시험이 시작되면서 수학 능력 시험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수학은 푸는 것보다는 분석하는 데 더 포커스가 돼 있다 그랬죠. 자, 그렇게 되면 수학의 문제 수준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수학 능력 시험 전에 수학 문제는 굉장히 짧았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문제 자체가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추리력을 키워주기 위한 문제들은 굉장히 수학에 관련된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말이 길어집니다. 어떠한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도 그렇고 초등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는 1 더하기 1은 1번 몇, 2번 몇, 3번 몇, 그 다음에 뭐 곱하기 뭐는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 계산 문제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단순 계산 문제들은 사고력이라는 걸 요하는 게 아니라 숙달을 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숙달을 계속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수능 시험에서 킬러 문제나 몇몇 문제들은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죠. 여러분들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 문제들은 일단 딱 보면 포기합니다. 왜 포기합니까? 일단 문제가 길어요. 그거 읽는 거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문제가 거의 시험지의 절반을 차지하죠. 수학 문제가. 뭐 어떻고 저떻고 뭐하고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뭘 물어보는지. 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문제들이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라고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패턴의 문제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 느끼는 건 부담스럽다. 못 풀겠다. 자, 거기서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국어 시험을 볼 때 점수가 잘 안 나오고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제 시간에 못 푸는 거죠. 제 시간에 못 푼다는 건 뭐예요? 지문을 제대로 제 시간에 이해 못 한다는 거죠. 자, 사고력이 되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모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화려한 옷이 있어야 되고요. 또 화려한 옷만 있어야 되나요? 아주 멋있는 몸이 있어야죠. 모든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으면 모델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델들, 몸이 좋죠? 몸이 이쁘죠? 그리고 예쁜 옷을 입죠.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몸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쁜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몸은 상관없이 예쁜 옷만 찾고 있죠.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예쁜 옷만 찾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어떤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가 있는데 이 야구 선수가 맨날 훈련을 갔는데 맨날 뛰래요. 운동장을 뛰래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내가 야구만 잘하면 되지 왜 자꾸 뛰라고 그러냐. 난 육상 선수가 아니다. 그런데도 계속 실제로 여러분들 야구 선수들 어마어마하게 뜁니다. 뭐 경기 시작 전부터 해서 뭐 20바퀴, 30바퀴, 40바퀴는 기본으로 뛰어요. 그리고 모든 운동에서 뭐 러닝을 해야 된다 그러죠. 뛰어야 된다 그러죠. 근데 그 야구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육상 선수가 아니니까 난 뛸 필요가 없으니 야구만 가르쳐달라. 자, 뭔가 느껴지시나요?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전 시간에 제가 이 부모님들이 오히려 자녀들의 사고력 향상을 막는 그런 요소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 욕먹을 소리를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력이 생기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고 느끼고 모든 걸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게끔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시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재빠르게 달려가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를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하는 능력들이 점점 부족해지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제가 문제 푸는 얘기는 자주 합니다만, 문제를 푸는데 뭐가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그냥 편법을 쓰거나 아니면 그냥 답안지를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풉니다. 사고력 생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급하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시간은 없고 이러다 보니 자꾸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그것이 내가 지체되는 것 같고 남들보다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자충수를 두시는 겁니다.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몸으로 직접 느끼고 직접 경험하고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고 세상이 너무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고력이 생기길 진짜 원한다면 책을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직접 느끼고까지는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것들을 잘 골라서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책을 한 권 소개를 시켜드렸죠. 자, 이번 시간에도 제가 책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린 책은 여러분들이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뭐 많이 안 읽으신 것 같은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저자하고 똑같습니다.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저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게 사피엔스였죠. 사피엔스는 인간의 과거와 근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미래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소개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 호모데우스라는 책도 비슷한 책입니다. 비슷한 책인데 이 책은 조금 더 미래에 대한 얘기를 역사에 근거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사피엔스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읽으면 정말 한 권의 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꼭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여의치 않으면 이쪽도 되고 이쪽에다가 제가 사진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닷없이 뭐 수학 선생이 책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뭐 협찬을 받았냐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협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그러고 받을 생각도 없고요. 그냥 좋은 책 앞으로 제가 틈틈이 좋은 책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남들도 다 좋다고 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책들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쓸데없는 책들은 요즘 세상에서는 안 읽는 게. 자, 그리고 우리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 뭐 중학생 이런 어린 학생들은 지금 읽을 책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초등학생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 아이들이 수학 학원에 가서 논리력 수학 뭐 이런 것도 좋은데 그거 이전에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좋은 책들을 소개시켜주고 이참에 부모님들도 같이 그런 것들을 같이 읽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의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훌륭한 몸과 훌륭한 옷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가지겠습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